네, 한잔하고 논문이는 약사 김성건 약사입니다. 육아하는 약학 박사 박병태 약사입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 시즌이 딱 3월이잖아요. 환절기에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게 비염이죠. 비염이라는 게 감기나 독감이 올 때도 오긴 하지만 또 만성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가 비염에 의해서 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비염과 관련해서 온 사연이 있습니다. 박병태 약학 박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비염이 없는데 아들은 비염이 있습니다. 남편도 비염이 없다고 하는데 음식 먹을 때만 콧질질이가 돼요. 그래도 비염을 고쳐주려고 노시브도 써보고 코세척기도 써보고 코끼리뻥으로 콧물도 흡입해주고 참다래 추출물도 먹여보고 비염 관련 유산균, 한약, 코에 바르는 오일까지 정말 다 해봤어요. 그런데 딱 나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정말 많은 걸 해보셨네요. 아이들이 이제 코가 막히면 숨 쉬는 게 불편하니까 옆에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하죠.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얼굴 자체가 변형이 되는, 어른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다 보니까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게 돼서 벌리고 자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얼굴의 형태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비염이 심했었거든요. 국민학교 때. 여기는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때 되게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나중에는 뭐 축농증까지도 넘어가서 계속 코를 풀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어린이집 다녀가지고 1년에 반은 콧물을 흘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비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편한가? 그러면 어린이들이 지금 새학기 비용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어떤 문제 때문에 비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생활이 불편하고 이제 성장과도 관련이 두뇌 발달. 왜냐면은 이제 비강이 이렇게 큰 이유가 이 숨을 쉬면서 이 쿨링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쿨링 작용을 해서 열을 좀 낮춰주고 그런 게 이제 발달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불편하죠. 애들이 답답하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 체계는 또 떨어지고 집중력도 감소하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비염 관리는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 막히면 맛을 잘 못 내고 밥도 잘 안 먹잖아요. 저는 잘 먹었는데. 저는 비염 엄청 심했거든요. 밥 잘 먹었습니다. 밥은. 편한가? 비염이 유전이 되는 건가요? 아까 사연에서 보면 엄마도 비염이 없고 아빠도 비염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염 같은 경우가 면역 체계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코 주위에 생기는 그 염증 반응 때문에 비염이 생기는데, 비염이 유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고 지금 저희 딸이 굉장히 또 비염에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비염은 유전적인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어디와 연관된 유전자냐면 면역 체계에 관련된 유전자가 비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는 비염이 있어도 이제 커가면서 면역 체계가 좀 잡혀가면서 비염이 좀 개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체계의 성장이 어느 정도 다 되면 비염이 이 자체적으로 어찌 보면 치유가 된다, 아니면은 그 중증도나 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본 내용에 따르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 비강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른에 비해서 성장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역 체계의 어떤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한가?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비염을 치료, 관리하는 어떤 방법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코세척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코세척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코 부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강이 여기 그 두개골 안쪽으로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축적되어 있는 콧물이나 염증 같은 거를 한번 싹 씻어내 주면서 이거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그 연구도 많이 나와요. 1차적으로는 코세척. 그럼 어떤 걸로 세척을 하나요? 사실 견딜 수 있으면 그냥 물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식염수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너무 차가운 거 말고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물로 식염수를 해가지고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고, 수돗물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아픈 경향이 있고. 식염수 제품 병으로 나와서 그걸로 이용하셔도 좋은데, 그거는 또 까면은 그 안에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품 중에 그 포로 되어 있는 제품 있잖아요. 가루로 되어 있는 제품에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그냥 병 쓰고 버리시는 게 1,500원? 그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싸게 파시네. 우린 2,000원. 보통 1,500원. 비염이 심하면 일단 뭐 의약품으로 가는 게 맞죠. 심하면- 그죠? 약을 써야 됩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알러지 반응을 굉장히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코가 안 막히게끔 하는 거고, 비충혈 억제제 같은 경우는 좀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말이 나와서 그런데 비충혈 억제제가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랑 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을 사용은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시는지? 비충혈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지 마시라고 안내는 해드리는데, 대부분 당장 불편하니까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중에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방이 필요하니까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맞고, 그것도 아마 병원에서도 자주 쓰지 마시라고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루 한 번, 불편하면 2번. 이것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안쪽으로 쓰시는 게 좋고. 비염이 이제 만성적으로 가잖아요.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억제제 같은 경우는 오래 쓰는 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죠.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한방제제 중에서 뭐 소청룡탕이나 갈천신이라고 해서 뭐 갈근탕과 청궁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5, 6세 전까지는 가루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 정도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6, 7세 이상 되면 뭐 3분의 2에서 한 포 정도 어른이랑 거의 동량으로 먹어도 크게 부담이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딸한테 소청룡탕을 많이 권해주고 있거든요. 막힐 것 같으면은 그거를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양약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고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치료 예가 있습니다. 노시브 저도 써보긴 했는데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도 있고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데, 당장 급한 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자주 쓰면은 코세척은 이렇게 밀어내는 개념이라면 얘는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상처가 난다거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자기 전이나 이럴 때 너무 힘들어할 때는 사용하는 거는 이제 괜찮다고는 보지만 권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점막이 굉장히 약해요. 빨아들이는 흡입 압력을 가하는 거는 자주 쓰진 마시라. 그 대신에 뭐 진짜 힘들거나 이럴 때는 쓰는 게 좋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항히스타민제 들은 거 말고 덱스판텐을 들어있는 영유아도 쓸 수 있는 거, 호엔도 있고 마플러스도 있고. 그거는 하다 보면은 지가 시원한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촉촉하게 하면서 콧물의 배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돕는다고 합니다. 코가 건조하지 않고 계속 원활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약물이 안 들어간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기본적으로 식염수고 거기 이제 보습성분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운동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과체중이 되면 염증 반응이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준다는 거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방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인 것 같고, 제가 또 요새 많이 공부를 해보는 쪽이 이 근육량과 염증과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근육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잘 잡힙니다. 실제로 근육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유명한 항염증 아미노산이에요. 체내에 그런 아미노산들이 염증 반응을 쉽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비염뿐만 아니라 다른 염증성 질환에도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랑 비염의 차이가 있나요? 증상 자체로는 사실 구별이 좀 힘들고, 감기는 특징적으로는 열이 있다던가 아니면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감기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코가 막히거나 흐른다, 그러면 이제 비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러지성 비염이 많아요. 알러지에 대한 민감성, 온도에 대한 민감성도 있을 수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 뭐 먼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알러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환절기가 될 때 바셀린 같은 걸 코에 바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네. 코를 살짝 코팅해줘가지고. 코팅해주면. 그게 무슨 원리냐면 점막에서의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붙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비염을 완화시킨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로 진짜 알러지성 비염이죠. 코에는 사실 안연고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점막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급한 대로 뭐 그냥 연고 쓰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첨가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첨가물 없는 걸로 안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 안연고 중에서 처방 안 받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토직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런 용도로 쓰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용도로만 쓰셔야 돼요. 다른 용도로 쓰시지 말고요. 아예 코에 했다가 자기 눈에 했다가 막 이러면 안 되고, 코 안에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붙는 것도 다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좀 비싸지 않나요? 제가 만약 바를 거면은 바셀린 쓰고요. 우리 애가 바르겠다 그러면은 전 리포직 줄 것 같아요.
보충 정리. 그래, 자기 전에는 세척하고 만약 답답해하면 콧물을 빼주고 바르는 거는 활동하기 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그거 한번 이렇게 다 씻은 다음에 한번 발라주고 보내고. 환경을 차단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비염 쪽에는 영양제는 잘 추천 안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 과도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 드시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면역력이라고 표현하면은 면역을 조금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면역 체계의 안정성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면 력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면역 체계는 적당히. 네, 높아져도 안 되고 네. 낮아져도 안 되는 거죠. 높아지면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 TH1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 염증이 되고요. TH2가 되면은 알러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면역 체계의 안정성,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쪽에 안 좋은 확률도 굉장히 높죠. 아이들 같은 경우가 체계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염 때문은 아니더라도 뭐 비타민 D나 유산균이든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장 건강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완화시킨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염이 악화되면은 유제품 같은 경우도 알러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초콜릿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좋아지는 거는 뭐 문헌에 따르면 뭐 커리, 버섯 이런 거 있죠.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서 비염이나 염증 반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카레 좋아하나 요새? 어린이 카레를 주긴 한 그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게 막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자극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최근에 그 작두콩차 들어보셨어요? 네. 비염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따로 찾아봤어요. 아직까지 작두콩차는 그렇게 큰 어찌 보면은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작두콩 같은 경우도 폴리피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알러지나 뭐 비염이나 이런데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한다라는 근거는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참다래 추출물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저희 옆방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폴리피놀이 많이 있고 특히 알러지 반응을 굉장히 완화한다. 그때 당시에도 아토피성 피부염에 관련해서 그 실험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참다리 추출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면역 체계와 관련성이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은 알러지 안 생긴다, 뭐 비염이 안 생긴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 또 펄서틴이라고 해서 천연 유래 성분이 있습니다. 항알러지나 알러지성 비염과 관련해서도 문헌이 그건 굉장히 많아요. 커리에 들어가 있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도 논문 편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커큐민, 컬서틴 이런 천연 유래 성분들은요, 논문 편수가 어마어마하고 특히 뭐 알러지나 염증이나 이런 데 관련된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을 주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다래랑 키위랑 같은 거예요? 키위보다 되게 작죠. 그래서 뭐 다래와 머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브랜드도 있었잖아요. 차 다래와 머루인가요? 오늘은 그 비염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 편안가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또 어디가 있죠?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하고 또 이제 다른 현직 약사님들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편안가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쉬워. 편안가 건강 소식 꿀팁 공유 다 모여 있어.